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구했던 확률이 그냥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은 그냥 전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 분의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걔로 수학적 확률을 구해.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 이게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은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24시간 안에 사망했는지 걔네들 가지고 구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실험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발생한 결과들만 놓고서는 구하는 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야. 얘는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 S가 뭐냐면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분에 특정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 전체 분의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시행을 몇 번 하냐면 N번 하고 N번 한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그 횟수를 X라고 맞다라고 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얘가 뭐냐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 자꾸 사망이라고 하니까 좀 안 좋으니까 작년에 태어난 애들 중에서 4.5kg 이상인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신생아 중에서 4.5kg 이상인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은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 안에서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PA라고 쓸 거야. PA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발생할 확률. 그래서 지금 PA라고 얘기하는 거는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제 보자.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장 작으면 0부터 가장 많으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랑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이거를 뭘로 나눈 거냐면 표본 공간의 개수 때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얘는 1 되는 거니까 PA라는 놈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인 거예요.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확률이 0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큰 경우도 나왔으면 잘못 계산하는 거 다시 계산해 봐야 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건이든 무조건 0 이상 1 이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PA 값이 0인 경우, PA 값이 0이라는 소리는 A의 경우의 수가 0이라는 소리잖아. 이 경우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발생하지 않은 거. 그러면 PA 값이 1이라는 소리는 모두 발생했다라는 소리니까 이때 A가 무슨 사건? 전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사건 S에 대해서 S가 발생하는 확률을 1, 공사건 얘
공집합에 해당하는 모양처럼 표현되어 있는 얘를 그냥 공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사건이 발생할 확률은요. 근데 이거 뭐 외울 건 없지.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거기 개념 약점 휘어잡기라고 나와 있는 131페이지를 먼저 보고 읽어볼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 흰 공이 한 개 있고 검은 공이 두 개 있어. 여기에서 하나 꺼낼 때 그게 한 개를 꺼낼 때 흰 공이랑률, 한 개를 꺼낼 때 검은 공이랑률. 한 개 꺼낼 때 흰 공이랑률은 몇 분의 몇? 그럼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지? 한 개 꺼낼 때 걔가 검은 공이랑률 얼마? 3분의 2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거기 지금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걸 보면은 확률에서는 확률의 분모를 이루는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에 기대하는 정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할 때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흰 공이랑 확률이라고 얘기했을 때 걔를 그냥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되게 길게 써놓은 건데 너는 이미 얘네들 한 개 꺼냈을 때 흰 공이랑 확률 3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검은 공이랑 확률 3분의 2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주의깊게 안 받으려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이 과정이 뭐냐면 3개 중에서 하나 뽑았는데 1개 중에서 하나 뽑은 거 얘는 3개 중에서 1개 뽑는데 2개 중에서 하나 뽑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넘겨서 통계적 확률로 넘어가 볼게. 통계적 확률은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수를 Rn이라고 표현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신생아가 발생한 신생아의 수를 예를 들면 n이라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 신생아가 4.5kg 이상인 애들 걔네들의 인원수를 Rn이라고 놓은 거야. 그랬을 때 작년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걔가 4.5kg 이상일 확률이라고 물어본다면 걔는 n분의 Rn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런데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낸다는 소리는 시행의 수를 무한히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전 한 개를 9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수 그냥 직접 던져보는 거야.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왔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9번 나왔다라고 치자. 그럴 수 있잖아. 직접 던졌는데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5번 나와야 될 것 같지만 9번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쭉 늘려 100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수가 예를 들면은 40번 나왔다라고 치자. 얘네들을 횟수를 무한히 가져가는 거야. 횟수를 무한히 계속 크게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9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잖아. 이 경우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이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로 구하면 10분의 9인 거고 이 경우에는 100분의 40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때 시행의 수를 무한히 가져가면 그건 곧 뭐에 수렴하게 되냐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게 돼라고 얘기해.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n을 무한히 가져가면은 그때는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데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큰 수의 법칙 뭐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n이 무한히 커지면 그냥 수학적 확률에 수렴해 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 기하학적 확률이 있다가 넘어와서 해볼 거고, 그러면 보자. 예제 1번부터 먼저 하다가 기하학적 확률 넘어오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자. 1번부터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가 있고 걔네들을 1열로 나열해.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회. 이게 표본공간의 경우의 수. 그래놓고서는 1이랑 3 사이에 2개의 짝수만이 들어갈 확률. 1이랑 3 사이에 2개의 짝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짝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4개 있지? 3개 있지? 그럼 여기다가 3개 중에서 2개 갖다가 나열할 거고, 그 다음에 1이랑 3이랑 자리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네 놈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2놈이 있으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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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하는 방법 3팩 이렇게 표현되겠지. 얘를 그대로 이 자리에다 올리기. 이게 뭐냐면 확률. 그러면 2번은 5개의 숫자 0부터 4까지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4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100의 자리? 4개? 3개? 2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일단 이게 전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4의 배수에 해당하는 놈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러면 4의 배수는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되니까 여기서 0부터 4까지 4개의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는 4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40 이렇게 있는 건가? 그러면 여기는 이쪽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 3 곱하기 여기 6개. 0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6개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2개? 여기 2개니까 여기는 4개 되겠지. 0 못 들어가니까. 그럼 0이 있는 경우에 6개, 없는 경우가 4개, 없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6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네들 다 더하고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 이게 끝이라. 확률 별로 어려울 거 없어. 확률이 어려워지는 건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이거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냥. 근데 그건 결국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잖아.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미 헤쳐왔다라고 생각할게. 일단은 어차피 또 풀 거니까. 2번을 바로 넘어가서 1부터 7까지가 아니구나.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2번은 바나나 6개의 문자를 1년을 나열할 때 2개의 n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재. 그러면 일단은 얘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쓰면 되니까 2팩, 3팩분의 6팩,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알겠지? A가 일단은 2개, A가 3개 있고 N이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써가지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개의 N이 이웃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묻고 그 다음에 나열하면 되니까 이 경우의 수는 3팩 분의 하나, 둘, 셋, 넷, 5개, 5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계산을 다 일일이 예쁘게 할 필요 없이 3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2번도 어렵지 않아. 부모를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원탁으로 불러 앉았을 때 부모가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재. 일단은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팩? 4팩? 원수열. 부모가 서로 이웃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부모 묶어놓고 나머지 3놈 있잖아? 그러면 결국 4명을 원수열 시키는 방법? 3팩.
그런데 부모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2패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해되지? 그럼 답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별로 어렵지 않고 요거 하나만 해볼까? 2-3번 일자형의 놀이기구에 5명이 타려고 하는데 그때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타라고요.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전체 15P? 5라고 얘기하면 되지? 맞아 15P5 15개 자리에 애들이 5명이 가서 앉는 거니까 15P5야 15P5 그 다음에 어떤 누구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 올려야 되는 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 이웃해도 되는 빈자리 10개를 놓고 빈자리가 10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 4인 사이에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11군데. 그럼 11군데에서 5개 뽑아서 애들 앉히는 거지 뭐. 그래서 몇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지? 요건 이미 우리가 했네요. 경우의 수에서 똑같은 문제 이미 해봤어. 알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넘길게. 얘 이제 3번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인 10 이상일 확률. 별거 없지 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몇?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 36.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이라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 4, 6, 5, 5, 6, 6, 4, 5, 6, 6가지 6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지. 요거는 별표해놓자. 요거를 간혹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요것만 하나 별표해놓을게.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에서 생각을 해볼게. 앞에 1이 나왔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 다음 눈은 뭐가 나와야 돼? 한 주사위의 눈이 다른 주사위의 눈에 배수해야 된대. 1이면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지. 맞아. 1부터 6까지 다 들어가면 돼. 그럼 여기가 2가 나왔다라고 치면은 한 주사위의 눈이 다른 주사위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1은 되잖아. 1이면은 1의 배수가 2니까 요거 돼. 그 다음에 얘의 배수도 여기다 쓰면 되지 뭐. 얘의 배수는 2, 3이 이렇게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3 쓰면 여기 1 당연히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는 3, 6. 4 쓰면은 1이랑 4. 5 쓰면 1이랑 5. 6 쓰면은 얘 약수들 여기 2도 써야 되네. 2의 배수 4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1이면 여기 5 쓰면은 1의 배수 5. 그 다음에 5의 배수 중에 5 있는 거고. 6 썼다라고 치면은 6의 약수들 여기다 다 써놓으면 되지 뭐. 1, 2, 3,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6개, 4개, 3개, 3개, 2개, 4개 10개에다가 12개, 22개 이렇게 표현할 건데 가끔 어떤 식으로 너네 실수를 하냐면 2수고 3수고 이런 거 써나갈 때 얘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이쪽을.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거 나름 중요한 거 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3번 한번 볼게. 얘에다가 별표. 자의에도 풀다 보면 이거랑 똑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고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값이 둘이 곱하는 게 1이 될 확률을 구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자. i의 n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나올 수 있는 게 i랑 1이랑 마이너스 i랑 이거 마이너스 1이지. i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랑 1이랑 m이 뭐일 때가 1이랑 5 여기는 2랑 2 여기는 m이 3 여기는 m이 4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i의 n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이랑 i랑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때가 n이 뭐일 때? 1이랑 5일 때, 이때가 n이 2랑 6일 때, 이때가 n이 4일 때, 알지? 3일 때, 이때가 n이 4일 때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곱해가지고 1이 나오려면은 왼쪽에선 i랑 오른쪽에선 뭐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i 곱하면 1 되는 거잖아.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고, 왼쪽에서 마이너스 i랑은 i랑 곱하면 1 되고 1이랑 1 곱하면 되잖아. i가 되는 경우에서 이 두 가지, 마이너스 i가 되는 경우에서 두 가지, 또 여기는 네 가지. 이해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서 이 두 가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에서 두 가지, 여기서 네 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하나, i가 되는 것도 하나, 이렇게 보면 한 개. 여기 한 개, 한 개. 여기가 몇 개냐면 8개. 셀 때 이렇게 되라고. 이게 그나마 세기가 편한 방법이니까 셀 때 이렇게 셀 거고, 전체가 36개니까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은 표현될 거고, 집에서 다시 풀어보고. 얘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문의 수, 얘가 아직 아니구나. 얘게 4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 있고 임의로 2개 꺼낼 때 모두 흰 공이라는 거예요. 얘 공 몇 개 있어? 10개 있잖아. 10개에서 몇 개 꺼내? 2개 꺼내. 그러니까 2개 꺼낸 전체 경우의 수는 10c이라고 표현할 거고, 모두 흰 공인 거는 흰 공 5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 뽑으면 돼. 끝. 오케이? 그러면 3개를 꺼낼 때 모두 다른 3개의 확률을 구하지. 전체는 10c 3. 다른 3개를 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다음에 빨간 공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5c1, 3c1, 2c1, 나머지 계산. 쉽다고. 그치? 쉬워. 뒤에 막 실력단식 이런 쪽이 조금 어려운 거고, 여기 다 그냥 풀만해. 그냥 여기까지 그냥 쭉 다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기하학적 확률을 보고서는 뒤를 맞게. 기하학적 확률도 별거 없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양궁을 해. 양궁. 정 가운데가 10점이잖아. 10점. 10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표현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반지름 길이가 다 동일하다라고 치자. 그냥 다 동일하다고 칠게. 동심원을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 그러면은 10개를 그리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그려나갔다라고 칠게.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양궁 선수가 이 관역 밖으로는 안 쏜대 라고 그냥 약속을 했다. 그렇게 치고서는 그 다음에 10점, 그냥 얘네들 양궁 선수가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을 때 10점을 쏘라고 얘를 구해보세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지름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일단은 얘가 쏠 때는 관역을 맞추긴 맞춘다며. 그럼 여기 쭉 가서 여기까지가 1점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반지름 길이 얼마? 10인 거지. 얘네 여기까지 1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관역을 쏜다는 소리는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얘네 요거 넓이 얼마? 108. 108이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관역이 맞긴 맞은 거잖아. 그래 놓고선 10점 맞으라는 걸 그냥 1파야. 이렇게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게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인 거야. 또는 넓이 말고 뭘로 할 수도 있냐면 길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 길이.
길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지금 문제로 얘 이제 5번에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에 해당하는 문이네.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에다 2미로 그냥 한 점 찍어. 2미로 한 점 찍어. 찍은 다음에 임의로 한 점 찍고, 그랬을 때 삼각형 얘를 T라고 하고, PAB 얘가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래. 또는 둔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래. 이런 문제를 내거든? 그럼 일단 보자. 임의로 그냥 하나 찍어. 찍은 다음에 걔가 둔각이거나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둔각이 되거나 예각이 된다라는 소리는 일단은 직각삼각형이 경계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각 APB 얘가 90도가 나오는 점 P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각 APB가 90도가 나오려면은 AB요이라는 놈을 지름으로 갖는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반원의 완주각이 얼마니까? 90도니까. 요것도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P가 요 반원의 바깥으로 나가면은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안쪽으로 들어오면 둔각이잖아.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래 라고 얘기하면은 점 P는 일단 찍을 수 있는 면적이 어디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만큼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여기 4분의 예각이 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4 마이너스 여기가 반지름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둔각삼각형이라는 확률은 4분의 요 반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4분의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런 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 왜냐면 넓이로 표현이 안 되거든. 얘는 직각삼각형은 요 3분 여기 안에 있어야 되잖아. 얘네들 위에 있어야 돼. 여기서는 넓이가 없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물어보진 않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거든? 요걸 한번 볼게. 여기는 다이브레는 문제가 없는데 기하학적 확률 중에서 나름 유명한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A랑 B가 10시 몇 분에 만나기로 한 거야.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잡지 않고 10시 언저리 그냥 만나기로 한 거야. 10시 몇 분에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얘네들이 먼저 도착한 애들이 10분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 오케이? 여기가 이해됐지? 10분은 기다리지 않아. 그래 놓고서는 그냥 A랑 B가 임의로 나갔을 때 걔네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 놈을 한번 구해보지. 이게 정석이나 이런 데는 있거든? 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게. A랑 B가 10시 몇 분에 만나기로 하고서는 서로 기다리진 않아. 10분 이상. 그러면은 A가 몇 분에 도착했냐면 10시 X분에 도착했다라고 칠게. B는 10시 Y분에 도착했다라고 치자. 여기가 이해되지?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가 1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야지 만나. 여기가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일단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 들어가는 x는 0 이상, 60 미만, y도 0 이상,
60 미만이어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서 얘를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절대값을 벗겨버리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면 요놈이 어떻게 되냐면 X가 0부터 60까지잖아. X가 0부터 60 Y도 0부터 60까지 X가 0부터 60 Y도 0부터 60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 놓고서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Y는 X 더하기 10보다는 작은 거 이쪽에서는 Y가 넘어오고 10 넘기면은 X-10보다 Y가 큰 거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부등식 영역이 뭐냐 빠졌지. 요것만 그냥 대충 보여줄게. 얘는 Y절편이 10 X절편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린 거에서 Y가 작을 때가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0 X절편이 10 이렇게 그린 거에서 Y가 클 때는 위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원래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부등식을 원래 안 하지. 그래서 빠진 거네.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로 표현하면 뭐냐면 X가 0부터 60까지 Y도 0부터 60까지 요 정사각형 넓이 중에서 요 놈을 가리켜.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는 되게 중요시했는데 너네가 부등식의 영역을 안 배우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 빼버린 거구나 지금. 그러면 넘겨서 덧셈 정리. 내용은 별거 없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얘야.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각각 A랑 B의 확률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빼준다. 이게 그냥 확률의 덧셈 얘기야. 이게 끝이야.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이거 얘기했었잖아.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A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서 A랑 B 동시에 발생하는 거 뺀 다음에 얘를 그냥 표본 공간 S로 나눈 거야. 나눠버리면 바로 이 모양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A랑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A 확률을 구하고 B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그냥 빼버리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러면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배반 사건이면 A랑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얘가 그냥 0인 거야.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그냥 둘이 모하기만 하는데 더하기만 하면 돼. 뺄 게 없다 이 소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얘도 보자. 여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볼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표본 공간으로 다시 나눠버리면 얘가 가리키는 게 PA의 여사건이고 얘는 1. 얘는 PA가 되지. 그래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그냥 A의 확률을 그냥 빼주면 된다. 내용은 별거 없어 보면. 내일할 때 좀 있을 거고 내용은 지금 여기는 별거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예제 6번, 예제 7번 이렇게 하나씩 줄 건데 수빈이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찍고 있으니까 보내주면 봐도 되고 아니면 내용이 원체 쉬워가지고 사실 할때 숙제는 나 문자로 보내줄게. 그럼 한번 해보자. 문제 6번. 피곤해.
그쵸? 얘는 흰 공이 5개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 이렇게 있고 전체 9개 해당하는 공이 있고 거기에서 몇 개 꺼내냐면 2개 꺼내는데 그 2개가 같은 공일 확률은 뭐하지? 그러면 이 2개가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2개가 검은색인 경우와 흰색인 경우 각각 구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일단 2개의 공이 둘 다 검은색일 확률은 전체 9개 중에서 2개 꺼내는데 검은 거 4개 중에서 2개 꺼내는 확률 얘고 2개가 모두 흰색일 확률은 9C 2분의 5C 이렇게 되겠지. 2개가 모두 검은색이면서 흰색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요 사건과 요 사건은 배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2개 뭐 하면 돼? 총 더하면 끝. 이게 1번의 답. 이해돼? 그럼 2번은 2명의 학교 대표를 뽑는데 각각 5명, 4명, 3명씩 신청했고 임의로 그냥 뽑아가지고 그 2명이 같은 학년일 확률을 구하지. 일단 전체 몇 명이냐면은 12명이야. 12명이 신청해서 12명 중에서 임의로 몇 명 뽑은 거냐면 2명 뽑은 거야. 이해되지? 2명 뽑았는데 같은 학년인 거는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1학년인 경우의 수는 5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고 2학년은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고 3학년은 3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지. 요 2명이 1학년인 경우, 2명이 2학년인 경우, 2명이 3학년인 경우는 어차피 각각이 다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각각 다 더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2명이 1학년인 확률 이렇게 구하고 2명이 2학년인 확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도 되고 그냥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올려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6번에 나와 있고 숫자 바꾸기랑 이쪽도 되게 쉬우니까 쭉 넘겨서 6-3번까지도 어려울 게 없어. 그럼 이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적어도 2개의 주사위에 분의 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지. 적어도 나오면 뭐 이용한다고? 여사건을 쓰는 게 가장 쉽다고. 적어도 2개의 눈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라고. 여사건. 그러면 적어도 2개의 주사위네 2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다라는 소리는 여사건은 뭐가 되는 거? 다 다른 거. 그러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면 주사위를 3개 던진 거니까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세제고 다 주사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는 뭐가 돼? 6, P, 3 되겠지 뭐. 처음 주사위 6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개,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B3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게 1번의 답. 이해되고 있어? 그럼 2번 새 눈의 곱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지. 새 눈의 곱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는 이 3개의 눈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라는 소리지 뭐.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 적어도 나왔으니까 여사건 써서 여사건은 3개의 눈 모두 3의 배수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럼 볼까? 전체 1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세 개의 눈이 모두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3이랑 6 빼고 1, 2, 4, 5. 이거 네 놈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 6자리에 올라가는 건 뭐가 돼? 4에? 세제곱 되겠지. 요거 계산하는 게 답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확률 다 구할 수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아. 새롭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냥 할만해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내가 몇 개를 해볼게.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 받아줄 건 이런 것도 자유수에 있을 텐데 어렵지 않아. 말이 주저주저리 많이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해 문제가.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개의 정사각형 모양에 해당하는 이 구멍에서 두더지 인형들이 하나씩 튀어 올라와가지고 올라왔다가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2번 튀어나왔다가 들어갈 때 두더지 인형이 나온 2개의 정사각형의 이입할 확률을 구하재.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두 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25.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5군데, 두 번째도 5군데. 알겠니?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에 나왔던 구멍으로 또 나올 수 없다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에 제곱되는 거야. 25개. 그 다음에 볼게. 요거 얘기해야 되잖아. 두더지 인형이 나온 두 정사각형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얘는 몇 개? 몇 개? 4개? 거기까지 4개인데 두저희가 또 나오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몇 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4개는 맞거든? 2개의 정사각형이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는 맞거든? 근데 여기서 먼저 나올지 여기서 먼저 나올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2회까지 해줘야 돼. 일단 두더지가 나오는 거잖아. 한 번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2개의 정사각형들의 쌍이 이렇게 4쌍이 있는데 어디에서 먼저 나올지 그것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자의에서도 풀게 될 거고 얘는 요것도 한번 볼게. 결국은 다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보면은 조건부 확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일단 보자. 그러면 얘는 1이 2개 있고 2, 3, 4 각각 하나씩 있는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그냥 4개를 꺼내. 4개를 꺼내가지고 나열된 걔네들 꺼낸 다음에 그 순서대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할 때 A, B, C, D 이렇게 나온 확률을 구하재. 오케이?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몇 가지? 몇 가지? 5P4? 5P4라고 얘기하려면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나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5개가 아니잖아. 1은 똑같잖아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돼? 뭐라고 다시? 2팩분의 5팩이라고 하면 안 되지. 4개잖아. 4개 뽑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을 2번 뽑은 경우랑 1을 한 번만 뽑은 경우 2개 나누는 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칠 때도 1을 2개 뽑은 경우랑 1이 1개만 뽑은 경우랑 이렇게 나눌 거라. 예. 1을 2개 뽑은 경우, 1개 뽑은 경우 이렇게 나눌 거고 1을 2개 뽑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세 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되냐면 두 개 뽑는 게 세 개 중에서 일단은 두 개 뽑아줘야 돼. 그럼 여기서 들어갈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이거 나열해야 되잖아.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2패분의 4패? 이렇게 되겠지?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4패? 얘랑 더한 게 뭐? 전체 경우의 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C 곱하기 4패기 2패분의 3패 4패? 뭐 이렇게 표현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해소가 이렇게 정해져야 돼. A, B, C, D. 해소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하면 돼? 우리는 뽑아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뽑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된다고. 뽑으면 알아서 A, B, C, D 자리에 들어가잖아. 뽑아놓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는 32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뭐야? 그게 경우의 수 문제야. 확률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 경우의 수에서 이미 우리가 구해 나갔던 것들 아니면 그때 잘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서 계속 커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현민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풀어보게 될 거고 얘네들 뭐 다 다음 주까지 숙제가 되겠지 뭐 얘는. 그러면 13번을 한번 볼게. 13번에다가 별표. 전체 표본 공간에는 원소가 5개가 있대. 그리고서는 A랑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라는 소리는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 A가 여기 있으면은 B가 여기 있다라는 소리가 겹치지 않아. 그래 놓고서는 0보다는 PB가 크고 그 다음에 PB보다는 PA가 크대. 얘를 만족하는 사건 A랑 B, 사건 B랑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지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자.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PB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체 어차피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5가지니까 5분의 MB PA는 5분의 NA.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가 A지. 그럼 이렇게 표현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 여기는 일단은 못해도 한 개는 들어가야 되잖아.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2개부터 5개까지 5개 들어갈 수 없구나. 배반 사건이니까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2개, 3개, 4개겠지 뭐. 얘는 배반 사건이니까 이미 여기 한 개 들어갔으면 얘가 가장 많아봤자 4개. 전체가 몇 개니까? 5개니까. 그럼 얘가 2개면 얘는 몇 개? 3개 돼야지.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는 3개 돼야 돼. 4개 나올 수 없잖아. 맞아? 지금 배반 사건이니까 여기 전체 5개가 있고 여기에 2개 있으면은 여기 3개 있어야 된다. 거꾸로구나. 여기가 2개 있으면 여기 3개 있어야 된다. 여기 2개 있고 여기 4개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전체 6개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각각 경우의 수 구해볼 건데 그럼 봐봐. 얘는 B가 원소를 1개 가져가. 이 1개를 정해야 되잖아. 이거 정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51. 그 다음에 A를 정해야 되잖아. 지금 B가 원소 하나 가져갔으니까 남는 원소 몇 개? 4개.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여기다 갖다는 게 여기 2가지인 경우. 3개 뽑아서 갖다는 경우가 여기가 3개인 경우. 4개 다 갖다는 경우가 4개인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뭐냐면 집합 B랑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밑에 마찬가지. 밑에는 B가 2개면 A는 3개니까 그냥 50 2하면 B 간단히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얘랑 얘랑 뭐 한 거? 둘이 더해준 거. 이게 뭐냐면 이 경우의 수가 될 거라고. 이게 할만해. 할만한 거야. 할만해야 돼. 그리고 왜냐면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내일 할 게 조금 빡센 거고 그나마 오늘은 뭐 그래도 뭐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응? 그러면은 15번 별표 얘 자기 스토리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어느 생산직 근로자가 일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만 하거나 또는 야간 근무만 한대. 앞으로 10주 동안 4주는 야간 근무, 6주는 주간 근무를 한대. 야간, 주간 쓰는 게 귀찮으니까 또 야간을 마이너스 주간을 플러스로 표현했다라고 칠게. 그러면은 야간 근무가 4주, 주간 근무가 6주 이렇게 근무를 할 건데 주간 근무랑 야간 근무하는 줄을 임의로 마음대로 배정하라고 했대. 그래놓고서는 이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지. 그러면 결국은 야간 근무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야간 근무가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얘 나열하면 되니까 맞죠? 4팩, 6팩, 10팩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주간 근무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자리에서 몇 개 골라? 4개 고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2주 이상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그냥 7C4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거 계산하면 끝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이미 경우의 수에서 한 거고. 알겠지? 그래서 계속 확률을 하다 보면은 경우의 수 파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커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확률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경우의 수 파트에서 따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긴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요나만 한번 보고 끝낼게.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16까지에서 선택한 인위의 두 개의 원소 mn에 대해서 3의 m제곱 더하기 8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3일 확률 구하래. 아까 전에 했던 i의 n승 마이너스 i의 n승 둘이 더한 게 1일 확률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3의 m승에 해당하는 놈은 어차피 우리는 둘이 더한 거에 1의 자리 숫자가 궁금한 거니까 3의 m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현민아 우리 며칠 남은지 알아? 며칠 남은지 알아? 수능이? 350일. 어? 350일. 350일? 50일이나 306일 306일 남았어 수능. 300이 도망갔겠지. 306일 남았고 우리가 내일까지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주 후에 보는 거잖아. 2주 후에. 그러면 306일에서 14를 빼면은 292일. 내일까지 수업한 다음에 292일째 볼 거야 우리. 시간 되게 금방금방 갈 거야. 진짜 엄청 빨리 가. 어? 그래서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돼. 내 생각엔 어떠냐, 피곤해가지고 학원 오기 힘들어 와가지고 어차피 잘 것 같아. 그러면 안 오는 게 맞아. 그냥 누워서 자 집에서.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놈이 왔으면 겁나 열심히 하고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자야지. 그러고서 뭐 보강을 해달라고 하던가 뭐 제 보고서는 나중에 나랑 따로 보강을 하던가 하면 되지. 근데 너무 무의미한 시간들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와서 되게 빡세게 하고. 응? 그리고 예를 들면 가끔 놀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랑 놀 때 또 빡세게 놀고 잠도 엄청 잘 자고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 넉넉히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 씨발 시험이네? 수능이네? 좆됐네 막 이런다고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3의 m제곱에 1의 자리 숫자만 먼저 써보면 3, 9, 7, 1, 3, 9, 7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어차피 16개 있으니까 3 나오는 놈도 4개 있고 얘도 4개 있고 얘도 4개 있고 얘도 4개 있고 4개 있을 거라고. 이해돼? 3의 m제곱에 내가 여기다 뭐 쓴 거냐면 얘 1의 자리 숫자만 쓴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8의 n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쓰면 8, 8 곱하면 4, 8 곱하면 2, 8 곱하면 6, 8 곱하면 다시 8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여기도 4개, 다 4개씩 있다. 그래 놓고서 여기서 둘이 더한 놈의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여기 3이랑 뭔가 더해서 3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9랑 4랑 더하거나 7이랑 6이랑 더하거나 또는 1이랑 2랑 더하면 됩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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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6개, 16개니까 결국은 48개 나왔잖아. 전체 경우에 수는 뭐? 16분의 2제곱. 전체는 16분의 2제곱. 16분의 2제곱. 왜 16분의라고 얘기해? 16에? 아, 16이 16의 2제곱. 16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 16분의 3 이렇게 표현될 거고, 숙제를 어떻게 해오냐면은 3단원 실력 따지기 마음 풀어와. 마음 풀어. 네. 이게 다음 주에 안 와요. 다음 주 안 와? 다음 주에 수업 없어? 하지만 숙제는 있을 거야. 숙제는 있을 거야. 다음 주에 수업은 없는데 숙제는 있을 거야.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 계약이 이제 2번. 몰라.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곧 수능 오니까 그래. 겨울 방학에 진짜 거기에 뭐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1부터 16까지 있어요. 여기가 M이나 L에 해당하는 게 1부터 16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 9, 7, 1 나왔다 그 다음에 또 3, 9, 7 이렇게 가는 거예요. 16까지는 4개, 4개씩 끊으면 4개씩 끊어. 네, 오전에 왔대요. 안 돼, 이제. 수업이 없어. 왜? 아니. 몰라. 안 돼, 임마. 이제 수업 없어.